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화학과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학과 교수 강원진입니다. 제가 에너지 저장 심포지움에서 또 이제 최근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그것과 별개로 안정성과 그리고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리덕스 미디에이터 활용 연구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튬 옥시전 전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 리덕스 미디에이터와 그리고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옥시전 전지는 기존 상용화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고에너지 밀도를 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무거운 전기금속이 활용되지 않고 다공성 전극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리튬 옥시전 전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최근 한 8년 전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은 매우 좀 어려운 전지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이 매우 소수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리튬 옥시전 전지 타입은 논 액큐어스 타입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양한 다른 타입에 비해 비율이 거의 99% 이상 이 전지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리튬 옥시전 전지는 반응 메커니즘이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리튬 아이온과 옥시전이 만나서 리튬 과산화물이라는 물질을 형성할 때 방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 과정에 의해서 충전이 일어난다라는 시스템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좀 쪼개서 보면 옥시전이 전자를 받아서 슈퍼옥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이게 리튬 아이온을 받아서 리튬 슈퍼옥사이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좀 불안정해서 이 물질이 한 번 더 리튬 소스와 전자를 받아서 리튬 프록사이드가 되는 전기화 반응과 그다음에 리튬 슈퍼옥사이드가 2개 이상이 만나서 디스프로포셔네이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전해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도너 넘버나 옥시전 넘버에 따라서 그리고 전극의 촉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분해되는 과정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싱글라이트 옥시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항 산소라고 기존 트리플 옥시전에 비해서 약간 들떠있는 옥시전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에너지 저장 심포지움에서 발표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제가 리덕스 미디에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옥시전 전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에너지 밀도를 발현하기 때문에 좋은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해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장점은 사실 하나인데 단점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저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리튬과 옥시전 자체가 너무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해질 분해, 전극 분해, 그리고 리튬 메탈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거 덴드라이트, 데드리튬 그 외에도 옥시전 리튬이 또 이제 양극에서 만나야 되는데 옥시전이 크로스오버가 돼서 리튬 메탈 사이트에서 반응하는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게다가 기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증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시스템은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전해질 증발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가장 크리티컬하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옥시전 전지가 리튬 페록사이드를 만들 때의 반응 대비 다시 분해되는 역과정에서의 그 충전 상태에서 과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충전 상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에피션시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의 연구와 그리고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 두 가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뭘까 고민하다 선택을 하게 된 게 리덕스 미디에이터와 리튬 메탈 프로텍션입니다. 리덕스 미디에이터를 활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2012년도, 13년도쯤에 이렇게 다공성 탄소 표면에 나노 캐탈리스트를 활용해서 리튬 페록사이드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제 촉매 반응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분해를 시킨다라는 컨셉이 발표가 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 페록사이드가 화학적, 전기학적 반응 경쟁으로 일어나면서 매우 크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될 때에도 오롯이 다 분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해질 분해를 가속화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반면에 리덕스 미디에이터는 이제 전기학 반응과 화학 반응이 전해질 내에서 모바일한 리덕스 미디에이터가 전체적으로 리덕스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리튬 페록사이드를 분해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돼서 상대적으로 리덕스 미디에이터를 쓰는 게 나노 고체 촉매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하게 그리고 또 더 많은 양의 리튬 페록사이드를 형성하고 분해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리덕스 미디에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과전압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선행 논문으로서 이 외에도 다양한 리덕스 미디에이터이지만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을 사용했을 때 구동을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효과가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대학교 강기석 교수님께서 발표한 리튬 할라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900사이클, 1000사이클도 구동할 수 있다라는 문헌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팔로우도 하고 있었지만 원래 하고 있던 연구여서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이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리튬 메탈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메탈을 활용했을 때 보호 없이 1000사이클을 구동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맥센스하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옥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들어갔음에도 1000사이클 구동되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 제 결과와 선행 논문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먼저 문제점을 증명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 다른 리독스 미디에이터를 좀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리독스 미디에이터뿐만 아니라 전극 소재와의 관계를 좀 연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비가역의 다른 루트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장식 부분에서 따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튬 할라이드, 그러니까 리튬 아이오다이드를 리튬 옥션 전지에 리독스 미디에이터를 썼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니 기존의 리튬 페록사이드가 형성되고 분해되는 반응이 리튬 옥션 전지의 주요한 반응인데, 리튬 아이오다이드를 분홍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리튬 페록사이드가 아니라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튬과 옥션의 그 산화가스를 고려하면 리튬 페록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에 비해 좀 더 불안정합니다. 즉, 이 불안정함이 오히려 가역적으로 다시 분해될 수 있게 하는 그 모토인데,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더 분해가, 그러니까 충전돼 분해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리튬 옥션 전지의 가역성을 저하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기존의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리튬 페록사이드를 분해시키는 반응을 돕는다고 한다면,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결국 효율을 낮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튬 옥션 전지의 주요 메커니즘과 다르고, 뿐만 아니라 점점 비가역적으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기면서 전극의 패시베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선행논문은 900사이클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은 사실 싫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전지 안에 모든 화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리튬 옥션 전지는 외부에 산소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 전극을 로딩을 어느 정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페시픽 캐피시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극의 집전체의 양을 매우 줄이다 보면 효과가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이클을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저와 이제 선행 연구가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리튬 아이오다이드 문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 자연스럽게 주기율표상에 이제 아이오다이드를 브로마이드로 대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를 활용해서 동일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전해질로 활용되는 용매가 있어, 그러니까 다이에이터는 다이메틸 이더리를 쓰는데, 그것과 테트라로 이제 용매의 주기를 약간 변형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 리튬 아이오다이드에서는 수분이 미량 포함된 TGDM에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주로 나왔는데, 브로마이드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고 계속 리튬 페록사이드가 나옴을 SEM과 XRD, FTIR 등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리튬 브로마이드와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동일한 과정에서의 리독스 미디에이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리튬 브로마이드를 쓰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래 공기전지에서 의도하였던 리튬 페록사이드 형성 및 분해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브로민이 형성이 됐을 때 코로전 이슈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나 리튬 옥션 전지를 활용할 때 쓰는 그런 매장재들이 이제 서스를 활용하는데, 그런 서스의 코로전 이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도 결국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로마이드가 아니라
유기 그 물로서 이제 DMPG라는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물질을 활용해서 좀 개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리독스 미디에이터가 이제 양극 다공성 탄소 종극에서 리튬 프록사이드를 분해할 때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물질들이 전해질 안에 있기 때문에 리튬 메탈도 크로스오버가 돼서 리튬 메탈에서의 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옥시전도 있고 수분, 전해질 등도 이제 리튬 메탈과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로서 어떻게 보면 리튬 아이언만 선택적으로 이제 컨덕션을 일으켜주는 이런 좀 바이 컴파트먼트로 나누는 셀을 보완을 했고 그 결과 개선이 조금 되었지만 그럼에도 전해질과의 리튬 메탈의 부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분리를 한 김에 리튬 메탈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일렉트롤라이트를 리튬 메탈 사이드에 쓰고 그리고 리독스 미디에이터나 양극에서 리튬 프록사이드 분해를 돕는 리독스 미디에이터 첨가 전해질을 양극 쪽에 써서 개선을 했더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 컴파트먼트를 쓸 것 자체가 솔리드 일렉트롤라이트가 매우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코인셀로 조립하기에 이제 부서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사실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튬 메탈 자체를 아예 보호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리튬 메탈 표면을 그래핀과 폴리도파민을 조합한 보호층을 이용해서 도포를 해서 안정성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핑 플레이팅 결과도 안정적이었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다른 CPL이랑 불리는 PEO나 PVDF 기반의 보호층 대비 훨씬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PVDF나 PEO가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리튬 옥시전 전지에 들어있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말씀드리자면 싱글 옥시전이나 슈퍼 옥사이드에 의해서 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 점점 전지가 죽게 돼서 이게 보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호막의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는 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호막을 기존에 있던 그 CPL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PVDF나 PEO 기반의 보호막이 아니라 이를 메피온에 기반한 그런 보호막을 좀 변경을 해서 구동을 해본 결과 이제 전지 자체에서 구동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CPL이 불리는 PVDF나 PEO를 쓴 보호막이나 네피온을 활용한 보호막이나 리튬 옥시전 전지에서 초기 몇 사이클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실시간 기체 분석을 활용해서 검토한 결과 이제 방전 과정에서 옥시전이 사용되고 충전 과정에서 다시 아이디어를 하면 이 사선 방향에 따라서 다시 이볼루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PVDF나 PEO를 활용한 경우에는 옥시전과 부반응을 일으켜서 보호막인데 부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면에 네피온을 활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리버스업을 하고 그리고 리독스 미디에이터를 동시에 활용한 경우에는 좀 더 리버스업을 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 해서 리독스 미디에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튬 메탈 보호가 필요한데 그 리튬 메탈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해질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리튬 메탈을 보호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리튬 메탈 보호와 리독스 미디에이터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튬 메탈과 리독스 미디에이터의 그 부반응을 억제하는 것 외에도 사실 옥시전 그 공기극에서도 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여타 부반응의 루트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이를 위해서 저는 이제 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에서 그 양극 부분 지금은 리튬 메탈과 리독스 미디에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발표에서는 이제 양극 부분에서 리독스 미디에이터와 리튬 프록사이드 간의 부반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리튬 할라이드 그 리독스 미디에이터로서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발표가 됐고 이에 대한 검증 그리고 다른 대체제를 좀 이제 발표를 드렸으며 이러한 리독스 미디에이터와 리튬 메탈 간의 부반응을 좀 검증하고 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 저한테 중요한데 리튬 옥시전 전지가 워낙에 싱글 옥시전도 그렇지만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튬 옥시전 전지를 그렇다고 놓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하되 리튬 옥시전 전지를 연구를 하면서 리튬 메탈 프로텍션이나 올가닉 리독스 메디에이터나 그리고 싱글렛 옥시전 발현이 지금 리튬 아이언 배터리에서도 매우 크리티컬한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리튬 옥시전 전지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갖게 된 노하우를 리튬 아이언 배터리에 응용을 해서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된 소재를 좀 그러니까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리튬 메탈을 포타슘 메탈로 치환하거나
그리고 옥시전 전지가 유사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용한 리튬 CO2 배터리, 그리고 유기용매가 아닌 수계 전해질을 활용한 전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제 후배 연구자분들 그리고 펀딩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간단한 질문, 아까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어다이드를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보셨잖아요. 클로라이드는? 클로라이드도 사실 보호를 해서 넣는 것도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나중에 저희가 옥텐 구조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리독스 반응이 이런 가역적으로 일어나느냐의 차원에서 클로라이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 초기 사이클 한 번 정도는 그런 효과가 발현될 수 있지만 가역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